안녕하세요. 회계로 이해하는 세상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진석 회계사입니다. 블로그 글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실무진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한 유튜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면에 보이는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무진분들을 위한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명 정도의 실무진분들이 참여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얻고 계십니다. 제 글에 문의사항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 연락처는 다음과 같고 오픈 카톡방은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를 설명하는 이진석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한데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실무 외화재무제표의 환산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설명글을 간단하게 읽어보면 해외 자회사가 있을 때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한데 국내 기업들은 이미 해외에 수많은 자회사들이 있죠. 이런 자회사들은 각자의 화폐에 맞춰 결산을 수행할 것입니다. 화폐가 다를 경우 어떻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원화로 결산을 수행하고 자회사가 있다면 미국 자회사는 달러로 결산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화폐가 다른데 단순히 합산을 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자회사 재무제표를 결산 시점에 원화로 환산을 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환산을 해야 될 텐데 어느 시점에 환율을 적용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시고 있는 회사라면 결과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기준서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준서에서는 재무상태표는 결산 시점의 환율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는 원칙은 거래 시점의 환율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거래 시점의 환율을 일일이 따라가서 환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글들은 이렇게 적어 놓았지만 저희는 바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준서에서는 재무상태표는 결산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고 자본 계정의 경우는 역사적 환율을 적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 현금 흐름표의 경우에는 평균 환율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되게 간편한 방법이죠. 그냥 평균 환율 하나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뭐가 안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재무상태표 계정은 기말 환율로 환산하고 여기 예시에서 나와 있지만 매출 채권은 기말 환율로 환산하고 매출은 평균 환율로 환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차례가 안 맞을 것입니다. 그럼 이 차례 3,750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차이를 맞춰주는 자본 계정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맞춰주는 자본 계정을 해외 사업 환산 손익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변에서 차이가 나면 해외 사업 환산 이익, 차변에서 차이가 나면 해외 사업 환산 손실로 재무 상태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기본 개념은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바로 다음 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실무 외화재무제표의 연결입니다. 이번 글에선 외화로 결산이 완료된 종속회사를 환산하고 연결까지 해보겠습니다. 예시입니다. 모회사 A, 종속회사 B, 지분율 100%. A는 B를 8월 1일에 설립하고 아래와 같은 회계 처리를 수행했습니다. 8월 1일 환율은 1,000원이고요. 종속기업 투자주식 100만원, 현금 100만원. B는 현금 1,000달러를 받았고 자본금 1,000달러가 생겼습니다.
A는 B의 설립 이후 12월 31일까지 어떠한 거래도 없으며 B는 매출 거래가 2건 발생하여 아래처럼 회계 처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엑셀로 가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먼저 환율 정보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설립 당시 환율은 1,000원이고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평균 환율은 1,150원입니다. 24년 기말 환율은 1,100원입니다. 이때 A는 아래처럼 회계 처리했고 B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B에서만 거래가 발생했는데요. 매출 2건에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 하나의 거래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3건이 발생했을 때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작성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처음에 기초 현금이 1,000원이 있었고 매출 채권 50달러를 회수해서 총 1,050달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은 2건의 매출 채권이 발생했고 1건의 매출 채권을 회수해서 총 20달러가 남아 있고요. 자본금은 기초 자본금 남아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의 경우 단기 매출 2건이 발생했고 매출 70달러가 그대로 당기순이익이 되어 이익잉여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무제표를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할 때 당연히 원화 재무제표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환산 절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재무상태표 계정은 기말 환율로 환산합니다. 그러면 현금과 매출 채권은 기말 환율입니다. 기말 환율. 자본금은 역사적 환율입니다. 이익잉여금은 평균 환율로 환산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현금은 기말 환율로 환산이 되죠. 매출 채권 환산합니다. 자본금은 맨 처음에 100만 원으로 환산이 됐습니다. 이익잉여금은 평균 환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차 검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차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대변에 뭔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대변에 차이가 나는데요. 이 차이를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해외사업 환산이익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대변에 차이가 났습니다. 대변에 차이가 발생했죠. 차변에 차이가 발생하면 해외사업 환산 손실로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차이는 해외사업 환산이익이 되고 이 금액은 간단하게 플러그인 하는 겁니다. 이제 끼워 맞춘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차이 나는 금액을 끼워 맞춥니다. 그러면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96,500원이 단순하게 끼워 맞추면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 금액이 계산되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호기심 해소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단기에 발생한 환율 차이는 총 3개의 환율이 발생했고 그 각 3개의 환율이 각각의 차이로 인해서 해외사업 환산이익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기말 자본으로 다 환산이 되니까 기말 환율과 기초 환율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말 환율과 평균 환율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있을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기재해 보겠습니다.
환율 차이. 기말 환율 빼기 기초 환율을 해보겠습니다. 기말 환율 빼기 기초 환율은 100원이고요. 기말 환율 빼기 평균 환율은 마이너스 50원입니다. 그러면 각 환율 차이에서 적용되는 자본이 있을 거잖아요. 자본 금액은 기말 환율과 기초 환율에 적용되는 환율 차이는 자본금일 것입니다. 기초 자본이죠. 그리고 기말 환율과 평균 환율에 적용되는 자본은 당기순이익입니다. 이 금액들을 각각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계산된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꼭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산 절차는 끝났고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아마 다들 연결정산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정을 세로로 작성을 하고 각 회사를 이렇게 단순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금액을 하나씩 가져오는 겁니다. 모 회사의 경우 종속기업 투자 주식과 자본금만 있었습니다. 자회사는 환산된 계정을 각각 가져오는 것입니다. 현금, 매출채권, 자본금, 이익잉여금, 해외사업 환산이익. 자, 그러면 이렇게 단순 합계까지 계산이 되었고요. 종속기업 투자 주식과 자본금을 각각 상계를 하면 연결재무제표가 최종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손익계산서도 작성해 보겠습니다. 연결손익계산서는 매출과 당기순이익밖에 없었으므로 각각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정산표 양식이 만들어졌고 모회사의 경우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없습니다. 자회사는 매출이 있었죠. 매출이 $70였잖아요. 이 $70를 평균 환율로 환산을 해줍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똑같겠죠. 그러면 단순 합계 해주고 연결조정분계는 없습니다. 내부 거래가 단기에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 손익계산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85,500원이 여기 자회사의 85,500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부 거래가 없으니까 이 85,500원이 연결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과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해외 자회사가 존재할 때 환산하는 방법과 연결재무제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강의와 블로그 글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